시간과 날짜를 다루는 모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날짜에 관련된 모듈 패키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칼렌더와 데이타임은 그레고리 이력에 기준한 시간과 날짜를 처리하는 다양한 함수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레고리 책령은요, 1582년에 그레고리 13세가 제정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말합니다. 타임은 타임 스탬프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데, 타임 스탬프는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로 우리가 말하는 초, 영어로는 세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에서 시작된 총 길이의 총 시간, 초의 합입니다. 그럼 칼렌더 모듈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렌더 모듈의 칼렌더 함수는요, 입력받은 연도의 달력을 지정한 전달인자의 값에 따라 포맷해서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인 year, 즉 연도는 달력에 해당 연도를 전달인자로 받고요. W는 날짜 칼럼의 크기이고 기본값은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L은요, 한 줄에 몇 주가 들어갈지를 정하는데 기본값으로는 한 주에 하나의 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C는 달 간의 간격으로 기본값은 6이고요. M은 칼럼 형식을 설정하는데 기본값은 3입니다. 즉 3행으로 달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1년치를 출력하게 되면은 4열 3행 달력가 기본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PRCAL 함수는요, 칼렌더 함수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멀티라인 문자열을 반환하지 않고 대신에 달력을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앞에 있는 칼렌더 함수는 우리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칼렌더를 출력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month 함수는 입력받은 연도의 달을 멀티라인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문자열로 반환하는 거고요. 여기서 출력하고 싶으면은 사실 프린터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PR month를 사용하게 되면요, month 함수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멀티라인 문자열을 반환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냥 달력을 출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할 경우는 이게 더 간단하겠죠. 여기 나오는 weekday 함수는 입력받은 연도, 월, 이를 가지고 해당 날짜의 요일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때 순서는 차례대로 0이 월요일, 1이 화요일, 2가 수요일, 3이 목요일, 4는 금요일, 5가 토요일, 그리고 6이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예시 코드는 2025년 7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하는 코드인데 이것을 실행하면은 1이 나왔죠. 그래서 2025년 7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month range 함수는 입력받은 연도와 해당 달의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그 달이 며칠까지 있는지, 예를 들면 30일까지 있는지 31일까지 있는지 또는 28일까지 있는지 29일까지 있는지 이런 정보를 투표 형태로 반환합니다. 여기 예시 코드는요, 2025년 7월의 시작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총 며칠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인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2025년 7월은 첫 번째 날이 화요일이고요. 총 30하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임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슬립 함수인데, 이 슬립 함수는 전달인자로 정해진 시간만큼 초 단위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를 중지합니다. 스레드란 프로세스 내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갖다가 뜻하는데요. 이는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뜻합니다. 모든 프로세스에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즉 현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슬립을 사용합니다.
전달인자는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1이면은 1초, 0.7이면은 0.7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는요, 포문을 사용해서 0.5초 단위로 실행을 중지하면서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사실 슬립은 주로 사용되는 데가 웹 크롤링을 한다든지 웹 스크래핑을 할 때 특정한 웹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거기서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죠, 그죠? 화면으로 이제 웹페이지 정보를 볼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즉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려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웹페이지를 완전히 로딩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기다릴 때 슬립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슬립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모듈의 이제 타임은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현재 시간을 초 단위 실수형으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로컬 타임은 전달인자로 받은 초를 갖다가 현지 시간인 연원 일시 분초로 변환해서 이제 반환하는데요. 이때 초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현재 현지 시간을 반환을 합니다. 한번 여기 예를 보면요. 여기 이제 타임을 이제 임포트하고 나서 타임 모듈의 타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요. 이것을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초 단위 실수형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 인자로 받은 초, 방금 여기 보면 이제 타임 함수를 불렀죠. 이것을 갖다가 현지 시간인 연원 일시 분초로 변환해서 반환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렇게 로컬 타임의 전달 인자로 초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 현재의 현지 시간을 반환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실행할 당시에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 모듈의 ASCII 타임은요, 투풀 자료형 또는 이제 로컬 타임 함수가 반환한 투풀 자료형 값을 입력받아서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때도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현재 로컬 타임, 현지 시간을 반환합니다. C타임은 이제 이것도 이제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간을 초 단위 현지 시간으로 입력받아 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반환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ASCII 타임과 마찬가지로 초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현지 시간을 반환을 이제 합니다. 그럼 예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SCII 타임의 전달 인자로 ASCII 타임의 로컬 타임, 그리고 그 안에 전달 인자로 타임,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을 초로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이제 ASCII 타임을 통해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읽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 15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그냥 전달 인자 없이 이렇게 ASCII 타임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 인자 없으면은 현지 로컬 타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C 타임도 마찬가지로 전달 인자를 사용해서 초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같은 결과고 같은 형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전달 인자 없으면은 그냥 현재 시간을 현지 로컬 타임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모듈의 strf 타임 함수, 이건 스트링 포맷 타임 함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투풀 자료형 또는 이제 타임 모듈의 로컬 타임 함수가 반환한 투풀 자료형 값을 입력받았어요. 포맷 전달 인자가 제공하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여기 이제 예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을 이 %A 있죠. 요 %A 이제 요일과 또는 이제 %X 소문자 X입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야 됩니다. 설정된 현지 로컬 형식의 날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A는 요일을 이제 Sunday라고 나왔고요. % 소문자 X는 이제 로컬 시간 형식의 날짜죠. 그래서 05, 15, 22. 그래서 이제 2022년 5월 15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로벌 형식의 날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X인데 이렇게 대문자, 아까는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요 현지 로컬 형식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날짜가 아니라.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 대문자의 I는요 12시간 시간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 형식으로서 이제 5시 05가 되었죠. 그리고 소문자 P가 오전이면 AM, 오후면은 PM 형식으로 문자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맷 전달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양한 포맷으로 현지 시간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한번 참고로 날짜와 시간의 문자일로 표현하는 형식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몇 가지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소문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선 % 소문자 C는요. 설정된 현지 형식의 날짜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 소문자 X의 경우는요. 설정된 현지 형식의 날짜를 얘기하고요. % 대문자 X의 경우는 설정된 현지 형식의 시간, 그러니까 대문자 X는 날짜, 소문자 X는 날짜, 대문자 X는 시간, 이렇게 보입니다. 예시도 오른쪽 마지막 칼럼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A의 경우는요, 요일을 이제 줄임 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Thursday 같으면은 THU, Tuesday 같으면 TUE 이런 식으로 하고, Monday 같으면 MON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대문자 A를 할 경우는 이제 요일을 풀네임으로 이렇게 Thursday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자 W는요, 요일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냅니다. 0을 일요일 하고 6을 이제 토요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 소문자 B는 달을 이제 줄임 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4월 같으면 April 할 때 APR, January 같으면 JAN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하겠죠. 영어 표현으로. 그리고 대문자 같은 경우는 풀네임으로 만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April이면 풀네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 M은 이제 달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1부터 12까지가 나오겠죠. 1월은 1, 2월은 2, 12월은 1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소문자 D는 그 달의 이제 날짜를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이라 하면 이제 1일이다, 2일이다, 또는 30일이다, 28일이다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소문자 J 같으면요, 그 연도의 특정 날까지의 누적 날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한 365일이고 이제 윤년이 있으면 366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소문자 J를 사용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대문자 H를 사용하면은 시간을 24시간 밀리터리 포맷이라 하는데 24시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0부터 23까지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대문자 I의 경우는 시간을 12시간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시부터 12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갖다가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제 대문자 P의 경우는 오전이면은 AM, 오후면은 PM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대문자 M은 이제 분을 갖다가 minute 해서 0부터 59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대문자 S는 초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59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대문자 U는 1년 중에서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누적주를 이제 나타냅니다. 1년 중에서 첫 번째 일요일보다 앞서 있는 날들은 모두 이제 영주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0부터 53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문자 W는 1년 중에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해서 누적주를 나타내는데 1년 중 첫 번째 월요일보다 앞서 있는 날들은 모두 영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냐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냐에 따라서 대문자 U와 대문자 W를 다르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문자 Y는 이제 연도를 이제 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1988, 20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대문자 Y가 아니라 이렇게 소문자 Y는 앞 두 자리 세기 부분을 제외한 뒷 두 자리 연도죠. 그래서 이제 88년, 1988년 같으면은 88이 나오고 2025년 같으면 25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보면요. 여기 있는 소문자 G는 표준 시차를 이제 나타내는데 표준 시간대 이제 오프셋을 갖다가 이제 24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G는 표준 대문자죠. 대문자 Z는 표준 시간대에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표준시 같으면 KST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퍼센트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리터럴 퍼센트를 문자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 앞에 퍼센트를 붙여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모듈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